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1번 문제, 생태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과 자원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 2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체계, 3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 간의 자원 교환 정도, 4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환경체계 변화가 필요한 내용, 5번 클라이언트와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 생태도는 클라이언트 및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 및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생애 동안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의 발전 과정을 사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는 생활력 도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답은 3번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3번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민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다. 2번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3번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자 설립되었다. 4번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5번 집단 및 지역 사회복지에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은 빈민들의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개인주의적 빈곤관을 가졌습니다. 구제 신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인보관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장애인 복지관은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입니다. 보건소는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번에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는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3번 아동양육시설은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입니다.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입니다. 4번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입니다. 5번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는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에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있습니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이며 중간체계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입니다. 외부체계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문화 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시간체계는 전 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돌고프, 로엔버그와 해링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기억, 가장 적절한 전략이나 개입 방법을 선택한다. 니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람과 제도를 확인한다. 디귿, 확인된 목표에 따라 설정된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니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는 개입 목표를 명확히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니은은 대상 및 이해 관계자 파악입니다. 니을은 개입 목표 명확히 하기입니다. 디귿은 개입 방안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입니다. 기억은 개입 방법과 선택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1번 우회 방문자들의 활동에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번 우회 방문자를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3번 자선조직협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4번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5번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직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전후부터 1920년 전후입니다.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실천 결과의 모호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의 불균형, 클라이언트 책의 다중성, 의무의 상충, 가치의 상충 등이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의 가족 간 상호작용 유형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사정 단계에서 파악되며 개입 단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번 기관 및 사회복지사 자신을 소개한다. 3번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4번 이름과 나이를 확인한다. 5번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킨다. 1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와 면담을 실시한다. 니은 진로 고민 중인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디귿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자료 수집 방법은 보기 이외에도 심리검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1번 사후관리 계획 수립, 2번 성과 유지 전략 확인, 3번의 필요시 타기관의 의뢰, 4번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 5번 종결에 따른 정서 다루기. 정답은 4번의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입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성과 유지 전략 확인, 필요시 타기관의 의뢰, 종결에 대한 정서 다루기 등이 이루어집니다. 종결 기준 및 목표 수립은 계획 단계의 과업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기관에 접수된 클라이언트는 성장기 학대 경험과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배우자와는 이혼 위기에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지가 거의 없어서 실직한 상태이다. 정답은 5번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입니다. 사정 단계 이후에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개입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니은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니은은 계획 및 계약 단계의 과업에 해당합니다. 디귿 계획 수정 필요시 재사정을 실시한다. 니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을 평가한다. 니을은 평가 및 종결 단계의 과업에 해당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확대로 등장하였다. 2번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및 역량 강화, 3번 주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4번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의 순으로 진행한다. 사례 관리 과정은 접수,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및 종결의 순서입니다. 5번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할 역할이 아닌 것은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하여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 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알코올 중독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정답은 2번의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갈등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기의 내용에는 상담가, 교육자, 중개자, 정보 제공자만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 개입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 2번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 클라이언트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수립을 하는 것은 개입 단계입니다. 3번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은 접수 단계입니다. 4번 기관 내부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 파악. 4번은 사정 단계의 과업입니다. 5번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계획 단계의 가업에 해당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수립한다. 2번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차원에서 인파워먼트가 이루어진다. 3번 클라이언트와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4번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부적응의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부적응의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병리 관점에 해당합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은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진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5번 개입 과정은 대화, 발견, 발달 단계로 진행된다. 18번 문제입니다. 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웃이나 가족 등은 변화 매개 체계에 해당한다.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 및 조직에 해당합니다. 2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행동체계에 해당합니다. 3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의뢰응답체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응답체계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매개체계에 해당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라 표적체계에 해당합니다. 5번 전문가 육성 교육체계도 전문체계에 해당한다. 전문체계도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 해당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례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이후 등장하였다. 통합적 방법은 1950년대 등장하였으며 사례관리가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2번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3번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해당 실천 영역 고유의 문제에 집중한다. 고도의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확대되었습니다. 4번 전통적 방법에 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이 제기된 것입니다. 5번에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개별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사업 등 개별화된 접근법을 방법론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은 1번 언어적 표현에 대한 경청 능력, 2번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찰 능력, 3번 질환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 4번 편견과 선입관에 대한 자기인식 능력, 5번 감정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개별화하기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는 인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경청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내용과 방법, 과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번의 질환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역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 욕구가 중심이 된다. 2번 시간적인 제한을 준다. 3번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이다. 4번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형성된다. 전문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전문가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협의하여 설정합니다. 5번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위를 가진다. 22번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 니은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능력, 디귿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능력, 니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능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가 간접적으로 조종하거나 강제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2번 부모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3번 그 상황에서 선생님의 기분은 어떠하셨나요? 4번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1번은 폐쇄형 질문으로 예, 아니요, 대답만 요구하거나 간단히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 2번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3번 목적보다는 과정지향적 활동이므로 목적에 집착하는 것을 지향한다.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정보 수집 등과 같이 목적에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5번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25번 문제입니다.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가려내어 분명히 해주는 기술은 정답은 4번의 명료화입니다. 1번의 재명명은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하여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2번의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안을 주는 기술입니다. 3번의 세분화는 복잡한 문제를 작고 통제 가능한 단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5번의 모델링은 모델을 제시하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상입니다.